안녕하십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오후의 건강 라디오 김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다른 의사 후배들이 들으면 저한테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동네 동생으로서 혹은 아들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상술에 속아서 몸에 칼을 대고 각종 검사와 약을 쏟아붓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이 들수록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오래 산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검사해야 안심이 된다. 만약 지금 그렇지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틈이 오히려 선생님의 남은 20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드는 지옥행 티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 원장이 딱 정해드립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권해도 75세 넘으셨다면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해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어디에 써야 진짜로 팔팔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몽딱 털어놓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박 영감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영감님은 올해 78이셨습니다. 평생을 흙만지며 사신 분이라 손마디는 굵어도 체력 하나는 젊은이 못지 않으셨죠. 경로당에서 팔씨름을 하면 지는 법이 없는 그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서울 사는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데 친구분들 다 받는다는 정밀검진 한번 받으시죠? 저희가 제일 비싼 걸로 예약해뒀습니다. 아들의 효도라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 영감님은 기분 좋게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RI 그 정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더랍니다. 어르신, 허리 척추관이 너무 좁아져 있네요. 신경이 꽉 막혀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아프셔도 이거 이대로 두면 나중에 대소변도 못 받아내십니다. 간단하게 관 하나 넣어서 넓혀주는 시술합시다. 대소변도 못 가린다. 그 말 한마디가 박 영감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영감님은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비 오면 좀 뻐근하고 오래 걸으면 좀 쉬어야 하는 정도. 그건 70평생 일해온 훈장 같은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덜컥 시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하다던 그 시술 도중에 늙고 약해진 혈관 하나가 터지면서 신경을 눌러버렸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했을 테지만 78배 신경은 생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시술 받고 하루 만에 걸어서 퇴원할 거라던 박 영감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육은 다 빠져서 뼈만 남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왕진을 갔던 날 박 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원장, 내가 미쳤지. 멀쩡히 잘 걷던 두 다리를 내 돈 주고 내가 끊어버렸어.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효도 검진이 나를 잡았네. 형님, 누님들. 이게 박 영감님만의 운 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100년 된 한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을 비바람 맞으며 버텼으니 기둥에 금도 좀 가고 문짝도 삐걱거리고 칠도 좀 벗겨졌겠지요. 그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아주 튼튼하고 고풍스러운 집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그 금간 기둥, 삐걱거리는 문짝을 찾아내서 비정상입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뜯어 고치세요. 라고 빨간 불을 켭니다. 그래서 멀쩡한 기둥 뽑아내고 새 자재 넣으려다가 오히려 지붕이 내려앉는 꼴이 나는 겁니다. 75세가 넘으면 내 몸의 주름살을 병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느냐? 김 원장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리는 5가지 검사.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지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증상이 없는데 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오줌보, 방광에는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무증상 세균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이 세균을 뱃속에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나쁜 놈들이냐? 아닙니다. 마치 동네를 지키는 착한 건달들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텃세를 부리며 자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놈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균이 있네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항생제를 한 주먹씩 처방해 줍니다. 어르신들은 겁나니까 그걸 또 꼬박꼬박 드시죠. 그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항생제 폭탄이 떨어져서 착한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빈 무주공산에 누가 들어올까요? 네, 맞습니다. 항생제에도 끄덕없는 아주 악질 독종들, 슈퍼박테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진짜 방광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소변 볼 때 찌릿하게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쫓고 도둑을 들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을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거나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서 주저앉을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쉬지 않고 뛴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처럼 콩닥콩닥 규칙적으로 뛴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장 근육도 늙으면 굳은 살이 박혀서 좀 두꺼워지고 박동도 가끔 엇박자가 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을 견딘 훈장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판독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권하고 어르신은 겁에 질려 CT 찍고 혈관에 관을 넣는 조영술까지 하게 됩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검사하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의료사고가 여기서 생깁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성실하게 잘 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오후의 건강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도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가 매주 배달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리고 싶은 검사, 바로 증상이 없는데 하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대보기도 전에 심전도 한번 찍어봅시다 하는 경우 많으시죠? 물론 평소에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다거나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서 주저앉아야 한다면 당연히 찍어야 합니다. 그건 병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증상도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 패키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기계 앞에 눕지는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쉬지 않고 뛴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처럼 콩닥콩닥 아주 규칙적으로 힘차게만 뛴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새 차랑 같을 수 없듯이 우리 심장 근육도 늙으면 굳은 살이 박혀서 좀 두꺼워지고 박동도 가끔 엇박자가 납니다. 심방세동이니 서맥이니 하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붙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을 견딘 훈장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계는 융통성이 없어요. 이걸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판독해서 빨간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심장에 이상이 있네요. 정밀 검사해봅시다라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겁에 질린 어르신은 CT 찍고 혈관에 관을 넣는 조영술까지 하게 됩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혈관 조영술 하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조영제 부작용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하게 되는 의료사고가 바로 이 불필요한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증상이 없다면 선생님의 심장은 지금 주인님을 위해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을 믿어주세요. 세 번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허리 좀 아프다고 찍는 척추 MRI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박 영감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이 바로 이 덫에 걸리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분을 모셔다가 MRI를 찍어보면요. 10분 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분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척추뼈와 디스크가 닳고 찌그러지는 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과 똑같은 노화입니다.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MRI 사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 척추가 찌그러지고 신경이 눌린 사진을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사람은 공포에 질립니다. 아이고, 내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공포심이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로 올립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하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는 사진 찍는 곳이 아닙니다. 그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차라리 뭘 하면 좋으냐? 쿠션 좋은 등산화 하나 사시고 맛있는 소고기 사드시고 지팡이 짚고서라도 하루 30분씩 걸으십시오.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건 수술 칼이 아니라 허리를 지탱해주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 형님들, 특히 75세 넘으신 남성분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입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암학회에서도 75세 이상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검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별명이 거북이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암세포가 있어도 크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십니다. 쉽게 말해 평생 내 몸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함께 늙어가는 친구 같은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암입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둘 수 있는 강심장은 없습니다. 조직 검사한다고 그 예민한 곳을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고 품위 있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피검사 한번 하시죠 해도 선생님은 웃으면서 거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5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작은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요. 그 독한 장 정결제를 먹다가 탈수가 오거나 쇼크가 올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내시경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도 훨씬 높고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 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시커먼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내장은 이제 건드리지 말고 편하게 놔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아이고, 김 원장 말 듣고 보니 내가 그동안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야? 하고 속 쓰린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검사 안 받았다가 큰 병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여전히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아프면 병원 가라, 검사 받아라, 교육받고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75세 이후에 몸은 고쳐 쓰는 기계가 아니라 달래 쓰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꾸 톱질하고 못질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햇볕 쬐어주고 물 주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오래 삽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김 원장,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병원 검사비로 굳은 그 돈, 그 80만 원, 100만 원 도대체 어디에 써야 내가 팔팔하게 사나?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병원 검사 대신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할 진짜 투자처 3가지. 이건 제 부모님께도 제가 사비 털어서 해드린 것들입니다. MRI 한번 안 찍으면 남은 30년 동안 대상포진 같은 끔찍한 고통 없이, 그리고 지팡이 없이 2발로 여행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는 확실한 투자법. 지금 바로 3부에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딱 10분만 더 투자하십시오. 선생님의 노후가 바뀝니다. 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오후의 건강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도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가 매주 배달됩니다. 그럼 바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의 건강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2부에서 쓸데없는 검사 안 받기로 결심하면서 지갑 속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굳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돈을 쓴 만큼 돌려줍니다. 단, 제대로 썼을 때만 돌려줍니다. 병원 검사비 아껴서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할 노후 건강의 3대장. 이건 제 부모님께도 제가 사비 털어서 제일 먼저 해드린 겁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친구분들 보셨습니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칼로 살을 베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옷깃만 스쳐도 자지러지게 아파서 밤에 잠 한숨 못 주무십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면역력 떨어지면 귀신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또, 김 원장, 나는 예전에 보건소에서 싸게 맞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예전에 맞으신 생백신은요, 예방 효과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효과가 더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요새 의사들이 부모님께 몰래 맞춰드리는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싱글릭스 같은 사백신인데요.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데 다 합치면 50만 원 돈이 듭니다.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척추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박 영감님도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할머니랑 손잡고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2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로 가셔야 합니다. 김 원장은 아침마다 눈 뜨면 영양제 통부터 찾지 않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자꾸 비틀거리고 걷는 게 느려지는 거, 그거 병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 빠지는 걸 막아주는 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약은 단백질이라는 음식뿐입니다. 검사비 아낀 돈으로 홈쇼핑에서 파는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지 마시고 질 좋은 소고기 사태 사다가 푹 삶아서 수육 드십시오. 두부, 계란,
생선을 몇 끼 내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이랑 오늘 날씨 좋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아예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병원에 갖다 바칠 돈으로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그게 내 다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세 번째, 제가 검사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이거 하나는 돈 써서 꼭 받으세요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뱃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낡은 타이어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평생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펑 하고 터지면 병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패키지로 묶어서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딱 하나만 해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막상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우리 마음 약한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첩에 적어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그래도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한 10년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 봅니다라고 한다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죄송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며 즐겁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하나 미리 발견하나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때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후의 건강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걱정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오늘 김 원장이 드린 말씀, 어쩌면 그동안 믿고 계셨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라 혼란스러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고택의 기둥에 난 금이 하자가 아니라 세월의 멋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제 환자 박영감님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는 날,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날을 동그라미 치십니다. 얼마 전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웃으시더군요. 김 원장,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나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차가운 병원 검사 기계 앞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 위기를, 약 봉지 뜯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후에 건강라디오 김 원장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막막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야, 우리 이제 병원 좀 그만 가고 고기나 사 먹자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친구 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